나는 올해로 105살이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단하시네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조용히 묻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오래 사는 것이 정말 대단한 일일까요?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는 세상을 떠났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눈빛이 따뜻하고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90을 넘기고도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짐처럼 느껴진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긴 세월을 살면서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입니다. 수명은 단지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그것이 전부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것을 당연히 좋은 일로 여깁니다. 의학은 발전하고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100살 시대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오래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몸이 오래 버티는 것과 마음이 오래 버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몸을 위해서는 열심히 준비하면서 마음을 위해서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행복이란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직업, 훌륭한 자녀, 안락한 노후, 그것들이 갖추어지면 자연스럽게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행복은 조건이 갖추어질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똑같은 아침 햇살 앞에서 어떤 사람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아픈 무릎을 원망합니다. 그 차이가 쌓이고 쌓여 결국 한 사람의 노년 전체를 결정짓습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께 드리려는 이야기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나는 달콤한 말로 여러분을 안심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105년을 살면서 내가 직접 보고 겪고 때로는 실패하면서 터득한 진실을 드리려 합니다. 오래 살수록 행복해지는 사람과 오래 살수록 불행해지는 사람 사이에는 딱 5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재산에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건강에 좋고 나쁨도 아닙니다. 자녀가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한 사람이 어떤 마음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왔느냐에서 비롯됩니다. 지금 당신이 50대라면 부디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60대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미 70을 넘겼다 하더라도 오늘이 당신 남은 생에 가장 이른 날임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40살이었을 때 나는 인간관계란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관계는 저절로 깊어지고 세월이 흐르면 우정은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60이 되고 70이 되고 그리고 마침내 100살을 넘기면서 나는 그 믿음이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관계는 절대로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관계는 매일 조금씩 의식적으로 가꾸어야 하는 정원과 같습니다.
돌보지 않으면 시들고 외면하면 결국 말라버립니다. 내가 오랫동안 지켜본 노인들 중에서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먼저 연락했습니다. 먼저 안부를 물었고, 먼저 손을 내밀었으며, 먼저 용서했습니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굴욕적인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다르게 봅니다. 먼저 연락하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관계의 가치를 자신의 체면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용기이지 굴복이 아닙니다. 반면에 불행한 노인들에게도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운함을 오랫동안 가슴속에 쌓아두었습니다. 저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 저 사람이 먼저 연락해야 한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저 사람은 그만큼 해주지 않느냐? 그 생각들이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마음속에 쌓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섭섭함이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단단한 벽이 되었고 결국 그 벽 안에 혼자 갇히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자존심을 지키다가 고독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내 가장 오래된 친구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는 나와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총명하고 올곧은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섭섭한 일을 당하면 절대로 먼저 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먼저 연락하느냐?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든이 되었을 때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자식들도 멀어졌고 친구들도 하나둘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원칙을 지키며 살았지만 그 원칙이 그를 완전한 고독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나는 그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하나의 진실을 배웠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때로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좁아집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직장이 사라지면 동료가 떠납니다. 부모가 세상을 뜨면 형제들도 점점 멀어집니다. 자녀들은 자신의 삶으로 바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체면을 내려놓는 것이 손해가 아닙니다. 체면을 지키다가 홀로 남는 것이 진짜 손해입니다. 먼저 연락하십시오. 먼저 안부를 물으십시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노년을 따뜻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결국 기다림 속에서 늙어갑니다. 나는 젊은 시절에 감사란 큰 일이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험에 합격했을 때, 건강하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오랫동안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런 특별한 순간에 가슴 깊이 솟아오르는 것이 감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100살을 넘기고 나서 나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감사는 사실 감사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진짜 감사는 훨씬 조용하고 훨씬 작은 곳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올 때,
따뜻한 밥 한 그릇 앞에 앉았을 때 바로 그 순간들 속에 감사가 있습니다. 행복한 노인들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걸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덜 아프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누군가 전화를 걸어주었다는 것,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의 눈빛에는 공통된 무언가가 있습니다. 욕심이 아닌 충만함입니다. 더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그들의 노년을 빛나게 만듭니다. 반면에 불행한 노인들은 항상 잃어버린 것에 시선을 고정합니다. 예전에는 건강했는데, 예전에는 돈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사람들이 나를 찾아왔는데, 모든 문장이 예전에는으로 시작합니다. 물론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잃어버린 것들은 실제로 소중했던 것들이고 그 상실의 아픔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시선이 현재를 완전히 가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이 있는데 사라진 것들만 바라보다가 그것마저 놓쳐버립니다.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비극입니다. 내가 90살을 넘겼을 무렵 나는 아침마다 작은 습관을 하나 들였습니다. 눈을 뜨면 이불 속에서 조용히 3가지를 떠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아직 살아있다는 것, 오늘 하루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라도 있다는 것, 그리고 내 곁에 아직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거창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3가지를 마음속으로 되새기고 나면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무거움 대신 가벼움이 오고 원망 대신 온기가 옵니다. 그 습관 하나가 나의 노년을 지탱해 준 가장 단순한 기둥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정원과 같습니다.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꽃이 핍니다. 감사의 씨앗을 심은 사람의 정원에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꽃이 피어납니다. 반면에 불만과 원망의 씨앗을 심은 사람의 정원은 세월이 갈수록 황량해집니다. 씨앗은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앞에 놓여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께 감사하는 척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으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것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잃어버린 것을 세는 사람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아직 남아있는 것을 세는 사람은 언제나 충분합니다. 그 차이가 같은 하루를 살면서도 전혀 다른 삶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하루 중에서 작게라도 감사했던 순간 하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100살이 되던 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제 편히 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쉰다는 것이 무엇일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과연 쉬는 것일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천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을 때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 방향이 크든 작든 그 목적이 거창하든 소박하든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향하고 있는 곳이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행복한 노인들은 나이가 들어도 스스로에게 묻는 습관을 잃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은 젊은 시절의 야망과는 다릅니다. 더 이상 세상을 바꾸겠다거나 역사에 이름을 남기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지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채우겠다는 조용하고 단단한 의지입니다. 그 의지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같은 나이를 살면서도 전혀 다른 얼굴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95이 넘어서도 글을 썼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대단한 일이라고 말했지만 나에게는 그냥 아침마다 책상 앞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거창한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떠오른 생각을 한 줄 적겠다. 오늘 읽던 책의 다음 페이지를 넘기겠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작은 행위들이 쌓여서 하루가 되고 그 하루들이 쌓여서 내 노년이 되었습니다. 목적은 반드시 크고 빛날 필요가 없습니다. 목적은 오직 나의 것이면 됩니다. 반면에 불행한 노인들은 대부분 역할을 잃는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직장에서 물러나고 자녀들이 독립하고 사회에서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순간 그들은 스스로를 이미 끝난 사람으로 여깁니다. 나는 더 이상 쓸모가 없다. 나는 이제 짐이 되었다. 나의 시간은 이미 지나갔다. 그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 몸도 따라서 가라앉습니다. 의욕이 사라지고 식욕이 줄어들고 눈빛이 흐려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울이 아닙니다. 이것은 목적을 잃은 사람이 내면 깊은 곳에서 보내는 신호입니다. 나는 그런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역할을 잃었다고 해서 목적까지 잃은 것은 아닙니다. 역할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지만 목적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동네를 한 바퀴 걷는 것, 오랫동안 읽고 싶었던 책을 펼치는 것, 손자에게 짧은 편지를 쓰는 것,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취미를 시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역할을 주지 않더라도 당신은 스스로에게 목적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자유입니다. 나는 지금도 매일 아침 책상 앞에 앉습니다. 예전처럼 긴 글을 쓰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떠오른 생각 한 줄, 오늘 마음에 걸린 문장 하나, 그것으로 오늘 하루의 이유가 생깁니다. 목적이 거창해야 삶이 의미 있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할 이유가 단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위험 있는 하루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비교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본능입니다. 옆집 아이가 먼저 걷기 시작하면 우리 아이는 왜 아직인가를 걱정하고 친구가 좋은 직장을 얻으면 나는 왜 아직 이 자리에 있는가를 돌아봅니다. 젊은 시절의 비교는 때로 자신을 채찍질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더 나아지고 싶다는 욕구, 더 잘하고 싶다는 의지,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도 그 비교를 멈추지 못하면 그것은 동력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지켜본 바로는 노년의 불행 중 상당 부분이 바로 이 멈추지 못한 비교에서 비롯됩니다. 불행한 노인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 집 자식은 의사가 됐다더라. 우리 옆에 사는 분은 자식이 집도 사줬다더라. 저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저렇게 건강한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말은 달라도 구조는 항상 같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런가? 그 문장 속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비교는 언제나 내가 부족하다는 결론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비교의 대상은 항상 나보다 나은 무언가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보다 못한 것과 비교하면 잠시 위안이 되지만 그것도 결국 공허합니다. 비교 자체가 행복의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나는 여든이 지나면서 비교를 멈추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비교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나를 견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솔직했는가?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너그러웠는가?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감사했는가? 이 비교는 나를 지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를 조용히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상대가 없는 경주는 승패가 없습니다. 그리고 승패가 없는 경주만이 끝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내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유독 뛰어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머리도 좋고 성실하기까지 해서 주변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늘 불행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항상 자신보다 조금 더 잘난 누군가를 찾아내어 그 사람과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1등을 해도 다른 학교에 더 뛰어난 사람이 있었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더 좋은 직장에 다니는 동창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세상이 보기에 충분히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만족이 없었습니다. 비교를 멈추지 않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그를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비교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멈추지 않는 한, 남과의 비교는 끝이 없는 사막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걸어도 목적지가 나타나지 않고 걸을수록 더 목이 마릅니다. 그러나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우물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깊이 팔수록 맑은 물이 올라옵니다. 그 물로 목을 축이며 걸어가는 사람이 노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합니다. 지금 당신이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며 괴로워하고 있다면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꾸어 보십시오. 비교의 상대를 바꾸는 것입니다. 옆 사람이 아닌 어제의 나, 그 작은 전환이 당신의 남은 시간을 전혀 다르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타인의 인생은 당신이 달려야 할 길이 아닙니다. 당신의 길은 오직 당신만이 걸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사랑이란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랑받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고 누군가가 나의 가치를 알아봐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 마음을 품고 삽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나는 서서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주는 것에서 비로소 진짜 자유가 시작된다는 것을 행복한 노인들은
공통적으로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순진하거나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본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마음이 멀어질 수 있다는 것. 진심을 다해도 반드시 같은 진심으로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것.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는 행위 자체가 자신에게 돌아오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반면에 불행한 노인들은 대부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주었으니 저 사람도 이만큼 해주어야 한다. 내가 이렇게 희생했으니 자식들이 알아주어야 한다. 내가 평생 저 사람 곁에 있어 주었으니 이제는 저 사람이 나를 돌봐주어야 한다. 그 기다림은 처음에는 당연한 바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바람은 집착이 되고, 집착은 원망이 되고, 원망은 결국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사람은 빚을 진 느낌이 드는 관계에서 멀어지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기대가 클수록 상대방은 부담을 느끼고 부담을 느낄수록 점점 발길이 뜸해집니다. 이것이 인간의 솔직한 본성입니다. 나는 이것을 이론으로 배운 것이 아닙니다. 직접 겪으면서 배웠습니다. 젊은 시절 나는 내가 베푼 것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베풀면서 동시에 기대를 품었던 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기대를 품은 배추은 거래입니다. 기대 없이 주는 것만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만이 주는 사람의 마음을 맑게 유지시켜 줍니다. 내 삶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면 그것들은 대부분 무언가를 받았을 때가 아니라 무언가를 주었을 때였습니다. 한 학생이 길을 잃고 있을 때 방향을 잡아주었던 순간, 힘들어하는 친구 곁에서 그냥 조용히 함께 앉아 있어 주었던 순간, 아무 말 없이 누군가의 손을 꼭 잡아주었던 순간, 그 순간들에 나는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충만함이 차올랐습니다. 그 충만함은 어떤 칭찬이나 보상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받으려는 마음에서 주려는 마음으로, 인정받으려는 마음에서 헌신하려는 마음으로. 이것이 단순히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실망도 사라집니다. 실망이 사라지는 순간 관계가 가벼워집니다. 관계가 가벼워지는 순간 비로소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받으려고 손을 내미는 사람의 손은 항상 비어 있습니다. 주려고 손을 내미는 사람의 손은 항상 따뜻합니다. 그 따뜻함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손은 여전히 따뜻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께 5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관계, 감사, 목적, 비교, 그리고 사랑의 방향. 그런데 이 5가지를 하나씩 따로 떼어놓고 보면 그것은 단순한 조언의 목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5가지를 하나로 모아서 바라보면 거기에는
하나의 커다란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사는 사람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밖을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렸습니다. 타인에게서 구하던 것을 스스로 안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환이 그들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여러분께 완벽한 노년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아픔이 없는 노년, 외로움이 없는 노년, 두려움이 없는 노년,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00년을 살면서 내가 확실하게 알게 된 것 중 하나는 삶은 끝까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아프고, 나이가 들어도 외롭고, 나이가 들어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삶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이 삶의 본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아픔과 외로움과 두려움을 어떤 마음으로 마주하느냐입니다. 피하려 하면 더 커지고 정면으로 바라보면 비로소 그 안에서 길이 보입니다. 경호는 폭풍이 끝난 뒤에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경호는 폭풍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 중심은 누가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오랜 친구도 오직 자신만이 자신의 중심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조용히 앉아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할 이유를 하나 찾는 것, 어제보다 조금 더 너그러워지려는 노력, 기대를 내려놓고 그냥 주는 것, 지금 이 순간 남아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것, 이 작은 행위들이 쌓여서 중심이 되고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노년을 만들어줍니다. 나는 105년을 살면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냈고 소중했던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젊음도 같고 체력도 같고 한때 나를 가득 채웠던 꿈들도 형태를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내 안은 더 넓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잃어버릴 것들을 하나씩 보내고 나니 오히려 더 본질적인 것들이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따뜻한 눈빛, 조용한 아침의 공기, 아직 쓰지 못한 오늘 하루,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나는 많은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몇 살이든 상관없습니다. 50이든 60이든 1원이든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연락하십시오. 오늘 남아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를 찾으십시오. 타인이 아닌 어제의 자신과 견주십시오. 그리고 기대 없이 주십시오. 이 5가지가 하루하루 쌓이면 그것이 빛나는 노년이 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용해도 괜찮습니다. 빛나는 것이 반드시 눈부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잔잔하게 오래 타는 촛불이 때로는 화려한 불꽃보다 더 오래 방을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 사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 산다는 것은 크게 성공하는 것도 많이 가지는 것도 오래 기억되는 것도 아닙니다. 잘 산다는 것은 오늘 하루를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삶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조용하고 품위 있는 걸음의 연속입니다. 그 걸음을 끝까지 천천히 그리고 당당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